혹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시력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발견한 가장 위험한 발견은 바로 다른 모든 사람이 놓치는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 놀라운 능력이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분화된 지각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고 숨겨진 감정을 감지하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심리적 패턴을 파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사회적 가면을 꿰뚫어보고 거짓말을 즉시 간파하며 어떤 공간에 들어서든 그곳에 흐르는 무의식적인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눈치라는 익숙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는 능력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능력은 우리가 아는 눈치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융은 이 발견을 위험하다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립되고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며 평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안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이 발견한 가장 위험한 진실,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융이 이 드문 능력이 당신을 파괴하거나 혹은 당신을 비범한 존재로 변화시킨다고 믿었는지 그 깊은 이유를 탐색해 볼 것입니다. 위험한 발견의 시작은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융 자신이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극심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였죠. 바로 그때 한 환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융이 개인적인 기록에 남긴 바에 따르면 그녀는 극도로 내향적이고 직관적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융이 가장 희귀한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게 될 이 환자는 그가 미분화된 직관적 지각이라 부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방에 들어서든 그 즉시 심리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감정적인 고통 속에 있는지, 누가 비밀스러운 원망을 품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환자는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 하지만 이 능력은 그녀에게 이전보다는 상당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모든 사회적 가면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기에 그녀는 우정을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집단이 암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무의식적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에 직장 생활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융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치료해야 할 병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무의식이 너무나 의식화되었을 때 지각 능력이 사회적 생존에 부적합할 정도로 지나치게 분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융은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들의 내밀한 생각과 숨겨진 동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내가 조심스러운 질문을 통해 그녀의 관찰을 검증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이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진보하여 오히려 사회적으로 위험해진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비범한 지각 능력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비적 참여라는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로 분화된 직관을 가진 개인이 타인에게서 흘러나오는 무의식적 내용에 압도당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현대의 인레인 아론 박사가 연구한 매우 민감한 사람에 대한 개념은 융의 초기 관찰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20%가 높은 감각적, 정서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것은 그보다 더 구체적인 전체 인구의 약 1%에 불과한 내향적 직관형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깊이 느끼는 것을 넘어 무의식적인 패턴을 놀라울 정도의 명확함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융은 이들이 분화된 직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뇌는 명백한 사회적 신호뿐만 아니라 억압된 감정, 숨겨진 심리적 패턴까지 처리합니다. 그들은 억지로 웃는 미소 뒤에 숨은 우울을 보고 자신감 넘치는 발표 이면에 깔린 절박함을 감지하며 한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기로 합의한 집단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융은 기록했습니다. 위험은 지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고립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보는 사람은 사회가 차마 마주 볼 수 없는 거울이 된다. 이것이 바로 5월 기능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가장 큰 짐이 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 즉 그림자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림자 투사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부모의 살지 못한 삶보다 자녀와 주변 환경에 더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썼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관계에 확장됩니다. 어떤 사람의 명확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가 비춰질 때 무의식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여 통합하거나 아니면 그 거울을 공격하거나. 융은 임상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 단지 문제를 관찰했을 뿐인데도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비난받는 것입니다. 그의 환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상대방은 부정적이거나 드라마를 만든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명백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비판적인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양 현상이라 불리는 심리적 방어 기제였습니다. 뛰어난 지각력을 가진 개인은 그들이 속한 모든 집단에서 지정된 문제아가 되곤 합니다.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융은 관찰했습니다. 우월한 지각의 소유자는 집단이 스스로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담는 저장소가 된다. 이 패턴은 왜 이들이 단순히 오해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조직적으로 표적이 된다고 느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각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게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향적 직관형 안에서도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4가지 뚜렷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낍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너무나 완벽하게 흡수하여
종종 자신의 감정과 무의식적으로 흡수한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융은 감정적 직관형은 영원한 감정적 전염 상태에 살며 주변 모든 사람의 살아내지 못한 감정들을 경험한다고 썼습니다. 두 번째, 사고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심리적 패턴을 보고 행동 결과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융은 그들이 관계의 실패, 경력의 재앙, 개인의 붕괴를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예측할 수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논리적 분석이 아닌 무의식적 패턴 인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 감각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서 심리적 상태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질병을 감지하고 상대가 인정하기 전에 피로를 감지하며 감정적 고통을 나타내는 신체적 긴장을 느낍니다. 융은 이들이 주변 환경의 심리적, 신체적 질병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순수 직관형입니다. 융이 마주친 가장 희귀한 유형으로 모든 것을 보지만 자신의 지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무의식적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건설적으로 처리할 심리적 구조가 부족하여 영원한 압도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유형은 융이 통합의 과제라고 부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융이 이 발견을 그토록 위험하다고 여겼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융은 분화되지 않은 지각이 환자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관찰하고 적절한 심리적 통합 없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은 개인과 집단 모두의 안녕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가 확인한 세 가지 구체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험, 집단 무의식의 붕괴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보는 개인은 사회적 코이전을 유지하는 집단적 합의를 위협합니다. 집단을 지탱하는 공유된 환상, 특정 진실을 무시하기로 한 무언의 합의를 꿰뚫어 볼 때 그들은 불안정 요소가 됩니다. 가족, 조직, 사회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을지에 대한 집단 무의식적 합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기능합니다. 예민한 개인은 그저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합의를 무심코 위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 심리적 고립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 되는 우월 기능의 문제입니다. 융은 의식의 저주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은 무의식의 바다에 떠있는 의식의 섬이 된다. 라고 썼습니다. 이 고립은 단순히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현실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세 번째 위험, 정체성의 해체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으로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흡수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정한 성격과의 접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외부의 심리적 물질에 너무나 압도당한 나머지 자신의 내면 세계와 환경으로부터 흡수한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신비적 참여라고 불렀는데 심리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개인이 집단 무의식적 내용과 융합되는 상태입니다. 위험은 단지 사회적 추방이 아니라 심리적 소멸, 즉 집단적 빙의에 의한 개인 정체성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월한 지각의 통합을 치료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시급하다고 여긴 이유입니다. 통합되지 않은 우월한 지각은 너무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 불리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무의식적 내용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1단계는 인식과 분화입니다. 융은 환자들에게 자신이 흡수한 심리적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먼저 인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식적 구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내적 경험과 무의식적으로 흡수된 외부 내용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매일 완전한 고독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흡수된 물질이 가라앉고 자신의 진정한 심리적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그림자 통합입니다. 융은 타인의 그림자를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안의 기만, 이기심, 잔인함의 가능성을 부정할수록 타인에게서 이런 특성을 볼 때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타인에게서 관찰하는 모든 인간적 특성을 자신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단 없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의식적 참여입니다. 최종 단계는 압도당하거나 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의 심리적 내용과 관계를 맺는 능력, 즉 집단 무의식에 대한 의식적 참여입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자신의 심리적 온전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융은 우월한 지각이 개인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킨다고 이해했기에 성공적인 통합과 심리적 붕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들을 연구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통합되지 않은 지각의 사례입니다. 융은 니체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우월한 지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심리적 붕괴로 이어졌는지 관찰했습니다. 니체는 사회적, 종교적, 철학적 가면을 파괴적인 명료함으로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통찰을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각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는 대신 사회에 대한 무기로 휘둘렀습니다. 니체의 고립과 최종적인 붕괴는 우월한 지각이 통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시입니다. 개인은 자신이 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어삼켜지게 됩니다. 반면 중세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성공적인 통합의 사례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융이 신비적 직관이라 부른 것, 즉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적, 심리적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니체와 달리 에크하르트는 자신의 통찰을 자비로운 봉사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월한 지각을 타인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보았지만 자신이 본 것에 대한 판단이나 우월감 없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괴적인 통찰과 변혁적인 지혜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융이 인류의식의 진화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희귀한 심리적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융은 고도로 지각력이 뛰어난 개인들을 인류의식을 위한 필수적인 진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의식의 개척자라고 불렀습니다. 집단적 준비 상태를 앞서가는 심리적 발달을 이룬 개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월한 지각을 가진 개인들은
종종 집단 의식이 그들의 통찰을 통합할 준비가 되기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결국 탐험해야 할 심리적 영역의 선발대 역할을 했습니다. 융은 개인에게서 처음 심리적 통찰로 나타나는 것이 나중에는 집단에서 문화적 변혁으로 나타난다. 개인은 결국 전체의 이익이 될 의식 실험의 실험실 역할을 한다. 고 썼습니다. 현대에 와서 고도로 지각력이 뛰어난 개인들은 아마도 집단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패턴, 명백해지기 전의 환경적 및 사회적 지속 불가능성, 현재의 종교적 틀을 넘어서는 영적 가능성, 또는 의식적 통합이 필요한 집단의 그림자 내용을 감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민한 개인은 집단의 문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느낍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증상은 종종 전체 문화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반영합니다. 융의 결정적인 통찰은 우월한 지각이 무의식적으로 고통받는 대신 의식적으로 통합될 때 진화에 가장 잘 기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의식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것과 되어가는 것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자신의 개성을 희생함으로써 집단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발전시켜 전체의 선물이 되게 함으로써 봉사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발달에서 우월한 지각을 가진 개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볍게 여깁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 없이 명확하게 보고 자신이 보는 것을 받아들이며 관찰하는 모든 것을 고쳐야 한다는 강박 없이 깊이 인지합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요하거나 설교하지 않고 단지 더 의식적인 존재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식 진화에 기여하는 능력입니다. 1913년 융 자신의 심리적 위기 동안 그를 찾아왔던 내향적 직관형 환자를 기억하십니까? 융의 개성화 과정을 3년 동안 거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리적 내용과 타인으로부터 흡수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분화된 지각이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을 돕는 상담사로서의 일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통찰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는 자신의 우월한 지각을 저주로 경험하는 것을 멈추고 융이 말한 의식적인 개발이 필요한 선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그녀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환자는 덜 보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보는 법을 배웠다. 덜 깊이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지하는 것과 더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재능은 그대로였지만 그것과의 관계가 압도적인 것에서 통합된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가장 위험한 발견을 나타냅니다. 어떤 개인들은 집단적 준비 상태를 초월하는 의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이 진보된 지각은 그들을 고립과 압도를 통해 파괴하거나 혹은 인류가 심리적 진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우월한 지각은 당신의 심리 구조에 있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발달의 진보된 기능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단 무의식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지각을 억제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지각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개성화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의 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통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지각을 문화적 약으로 변화시키는 통합, 지혜, 그리고 전략적 인식을 가지고 전달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랍니다. 당신의 재능이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능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인 관계가 당신의 짐입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융이 고도로 지각력이 뛰어난 개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바로 그 존재, 즉 필연적이지만 아직 명백하지 않은 인류의 심리적 발전을 준비하는 의식의 개척자가 됩니다. 융의 가장 위험한 발견은 일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보는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은 지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범한 능력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너무 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의 진화가 혹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시력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발견한 가장 위험한 발견은 바로 다른 모든 사람이 놓치는 것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 놀라운 능력이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분화된 지각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고 숨겨진 감정을 감지하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심리적 패턴을 파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사회적 가면을 꿰뚫어보고 거짓말을 즉시 간파하며 어떤 공간에 들어서든 그곳에 흐르는 무의식적인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눈치라는 익숙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는 능력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능력은 우리가 아는 눈치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융은 이 발견을 위험하다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립되고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며 평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안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이 발견한 가장 위험한 진실,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융이의 이 드문 능력이 당신을 파괴하거나 혹은 당신을 비범한 존재로 변화시킨다고 믿었는지 그 깊은 이유를 탐색해 볼 것입니다. 위험한 발견의 시작은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융 자신이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극심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였죠. 바로 그때 한 환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융이 개인적인 기록에 남긴 바에 따르면 그녀는 극도로 내향적이고 직관적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융이 가장 희귀한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게 될 이 환자는 그가 미분화된 직관적 지각이라 부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방에 들어서든 그 즉시 심리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감정적인 고통 속에 있는지, 누가 비밀스러운 원망을 품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환자는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 하지만 이 능력은 그녀에게 이전보다는 상당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모든 사회적 가면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기에 그녀는 우정을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집단이 암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무의식적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에 직장 생활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융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치료해야 할 병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무의식이 너무나 의식화되었을 때
지각 능력이 사회적 생존에 부적합할 정도로 지나치게 분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들의 내밀한 생각과 숨겨진 동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내가 조심스러운 질문을 통해 그녀의 관찰을 검증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이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진보하여 오히려 사회적으로 위험해진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비범한 지각 능력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비적 참여라는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로 분화된 직관을 가진 개인이 타인에게서 흘러나오는 무의식적 내용에 압도당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현대의 인레인 아론 박사가 연구한 매우 민감한 사람에 대한 개념은 융의 초기 관찰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20%가 높은 감각적, 정서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것은 그보다 더 구체적인 전체 인구의 약 1%에 불과한 내향적 직관형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깊이 느끼는 것을 넘어 무의식적인 패턴을 놀라울 정도의 명확함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융은 이들이 분화된 직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뇌는 명백한 사회적 신호뿐만 아니라 억압된 감정, 숨겨진 심리적 패턴까지 처리합니다. 그들은 억지로 웃는 미소 뒤에 숨은 우울을 보고 자신감 넘치는 발표 이면에 깔린 절박함을 감지하며 한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기로 합의한 집단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융은 기록했습니다. 위험은 지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고립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보는 사람은 사회가 차마 마주 볼 수 없는 거울이 된다. 이것이 바로 5월 기능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가장 큰 짐이 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 즉 그림자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림자 투사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부모의 살지 못한 삶보다 자녀와 주변 환경에 더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썼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관계에 확장됩니다. 어떤 사람의 명확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가 비춰질 때 무의식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여 통합하거나 아니면 그 거울을 공격하거나. 융은 임상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 단지 문제를 관찰했을 뿐인데도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비난받는 것입니다. 그의 환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상대방은 부정적이거나 드라마를 만든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명백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비판적인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양 현상이라 불리는 심리적 방어 기제였습니다. 뛰어난 지각력을 가진 개인은 그들이 속한 모든 집단에서 지정된 문제아가 되곤 합니다.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융은 관찰했습니다. 우월한 지각의 소유자는 집단이 스스로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담는 저장소가 된다.
이 패턴은 왜 이들이 단순히 오해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조직적으로 표적이 된다고 느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각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게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향적 직관형 안에서도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4가지 뚜렷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낍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너무나 완벽하게 흡수하여 종종 자신의 감정과 무의식적으로 흡수한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융은 감정적 직관형은 영원한 감정적 전염 상태에 살며 주변 모든 사람의 살아내지 못한 감정들을 경험한다고 썼습니다. 두 번째, 사고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심리적 패턴을 보고 행동 결과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융은 그들이 관계의 실패, 경력의 재앙, 개인의 붕괴를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예측할 수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논리적 분석이 아닌 무의식적 패턴 인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 감각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서 심리적 상태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질병을 감지하고 상대가 인정하기 전에 피로를 감지하며 감정적 고통을 나타내는 신체적 긴장을 느낍니다. 융은 이들이 주변 환경의 심리적, 신체적 질병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순수 직관형입니다. 융이 마주친 가장 희귀한 유형으로 모든 것을 보지만 자신의 지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무의식적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건설적으로 처리할 심리적 구조가 부족하여 영원한 압도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유형은 융이 통합의 과제라고 부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융이 이 발견을 그토록 위험하다고 여겼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융은 분화되지 않은 지각이 환자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관찰하고 적절한 심리적 통합 없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은 개인과 집단 모두의 안녕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가 확인한 3가지 구체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험, 집단 무의식의 붕괴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보는 개인은 사회적 코이전을 유지하는 집단적 합의를 위협합니다. 집단을 지탱하는 공유된 환상, 특정 진실을 무시하기로 한 무언의 합의를 꿰뚫어 볼 때 그들은 불안정 요소가 됩니다. 가족, 조직, 사회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을지에 대한 집단 무의식적 합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기능합니다. 예민한 개인은 그저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합의를 무심코 위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 심리적 고립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 되는 우월 기능의 문제입니다. 융은 의식의 저주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은 무의식의 바다에 떠있는 의식의 섬이 된다. 라고 썼습니다. 이 고립은 단순히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현실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세 번째 위험, 정체성의 해체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으로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흡수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정한 성격과의 접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외부의 심리적 물질에 너무나 압도당한 나머지 자신의 내면 세계와 환경으로부터 흡수한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신비적 참여라고 불렀는데 심리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개인이 집단 무의식적 내용과 융합되는 상태입니다. 이염은 단지 사회적 추방이 아니라 심리적 소멸, 즉 집단적 빙의에 의한 개인 정체성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월한 지각의 통합을 치료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시급하다고 여긴 이유입니다. 통합되지 않은 우월한 지각은 너무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 불리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무의식적 내용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1단계는 인식과 분화입니다. 융은 환자들에게 자신이 흡수한 심리적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먼저 인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식적 구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내적 경험과 무의식적으로 흡수된 외부 내용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매일 완전한 고독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흡수된 물질이 가라앉고 자신의 진정한 심리적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그림자 통합입니다. 융은 타인의 그림자를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안의 기만, 이기심, 잔인함의 가능성을 부정할수록 타인에게서 이런 특성을 볼 때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타인에게서 관찰하는 모든 인간적 특성을 자신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단 없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의식적 참여입니다. 최종 단계는 압도당하거나 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의 심리적 내용과 관계를 맺는 능력, 즉 집단 무의식에 대한 의식적 참여입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자신의 심리적 온전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융은 우월한 지각이 개인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킨다고 이해했기에 성공적인 통합과 심리적 붕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들을 연구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통합되지 않은 지각의 사례입니다. 융은 니체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우월한 지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심리적 붕괴로 이어졌는지 관찰했습니다. 니체는 사회적, 종교적, 철학적 가면을 파괴적인 명료함으로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통찰을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각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는 대신 사회에 대한 무기로 휘둘렀습니다. 니체의 고립과 최종적인 붕괴는 우월한 지각이 통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시입니다. 개인은 자신이 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어삼켜지게 됩니다. 반면 중세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성공적인 통합의 사례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융이 신비적 직관이라 부른 것, 즉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적, 심리적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니체와 달리 에크하르트는 자신의 통찰을 자비로운 봉사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월한 지각을 타인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보았지만 자신이 본 것에 대한 판단이나 우월감 없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괴적인 통찰과 변혁적인 지혜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융이 인류의식의 진화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희귀한 심리적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융은 고도로 지각력이 뛰어난 개인들을 인류의식을 위한 필수적인 진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의식의 개척자라고 불렀습니다. 집단적 준비 상태를 앞서가는 심리적 발달을 이룬 개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월한 지각을 가진 개인들은 종종 집단 의식이 그들의 통찰을 통합할 준비가 되기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결국 탐험해야 할 심리적 영역의 선발대 역할을 했습니다. 융은 개인에게서 처음 심리적 통찰로 나타나는 것이 나중에는 집단에서 문화적 변혁으로 나타난다. 개인은 결국 전체의 이익이 될 의식 실험의 실험실 역할을 한다. 고 썼습니다. 현대에 와서 고도로 지각력이 뛰어난 개인들은 아마도 집단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패턴, 명백해지기 전의 환경적 및 사회적 지속 불가능성, 현재의 종교적 틀을 넘어서는 영적 가능성, 또는 의식적 통합이 필요한 집단의 그림자 내용을 감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민한 개인은 집단의 문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느낍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증상은 종종 전체 문화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반영합니다. 융의 결정적인 통찰은 우월한 지각이 무의식적으로 고통받는 대신 의식적으로 통합될 때 진화에 가장 잘 기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의식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것과 되어가는 것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자신의 개성을 희생함으로써 집단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발전시켜 전체의 선물이 되게 함으로써 봉사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발달에서 우월한 지각을 가진 개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볍게 여깁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 없이 명확하게 보고 자신이 보는 것을 받아들이며 관찰하는 모든 것을 고쳐야 한다는 강박 없이 깊이 인지합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요하거나 설교하지 않고 단지 더 의식적인 존재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식 진화에 기여하는 능력입니다. 1913년 융 자신의 심리적 위기 동안 그를 찾아왔던 내향적 직관형 환자를 기억하십니까? 융의 개성화 과정을 3년 동안 거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리적 내용과 타인으로부터 흡수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분화된 지각이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을 돕는 상담사로서의 일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통찰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는 자신의 우월한 지각을 저주로 경험하는 것을 멈추고 융이 말한 의식적인 개발이 필요한 선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그녀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환자는 덜 보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보는 법을 배웠다. 덜 깊이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지하는 것과 더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재능은 그대로였지만 그것과의 관계가 압도적인 것에서 통합된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가장 위험한 발견을 나타냅니다. 어떤 개인들은 집단적 준비 상태를 초월하는 의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이 진보된 지각은 그들을 고립과 압도를 통해 파괴하거나 혹은 인류가 심리적 진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우월한 지각은 당신의 심리 구조에 있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발달의 진보된 기능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단 무의식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지각을 억제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지각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개성화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의 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통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지각을 문화적 약으로 변화시키는 통합, 지혜, 그리고 전략적 인식을 가지고 전달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랍니다. 당신의 재능이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능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인 관계가 당신의 짐입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융이 고도로 지각력이 뛰어난 개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바로 그 존재, 즉 필연적이지만 아직 명백하지 않은 인류의 심리적 발전을 준비하는 의식의 개척자가 됩니다. 융의 가장 위험한 발견은 일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보는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은 지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범한 능력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너무 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의 진화가 혹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시력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발견한 가장 위험한 발견은 바로 다른 모든 사람이 놓치는 것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 놀라운 능력이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분화된 지각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고 숨겨진 감정을 감지하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심리적 패턴을 파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사회적 가면을 꿰뚫어보고 거짓말을 즉시 간파하며 어떤 공간에 들어서든 그곳에 흐르는 무의식적인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눈치라는 익숙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는 능력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능력은 우리가 아는 눈치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융은 이 발견을 위험하다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립되고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며 평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안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이 발견한 가장 위험한 진실,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융이의 이 드문 능력이 당신을 파괴하거나 혹은 당신을 비범한 존재로 변화시킨다고 믿었는지 그 깊은 이유를 탐색해 볼 것입니다. 위험한 발견의 시작은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융 자신이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극심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였죠. 바로 그때 한 환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융이 개인적인 기록에 남긴 바에 따르면 그녀는 극도로 내향적이고 직관적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융이 가장 희귀한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게 될 이 환자는 그가 미분화된 직관적 지각이라 부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방에 들어서든 그 즉시 심리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감정적인 고통 속에 있는지, 누가 비밀스러운 원망을 품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환자는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 하지만 이 능력은 그녀에게 이전보다는 상당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모든 사회적 가면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기에 그녀는 우정을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집단이 암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무의식적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에 직장 생활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융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치료해야 할 병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무의식이 너무나 의식화되었을 때 지각 능력이 사회적 생존에 부적합할 정도로 지나치게 분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들의 내밀한 생각과 숨겨진 동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내가 조심스러운 질문을 통해 그녀의 관찰을 검증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이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진보하여 오히려 사회적으로 위험해진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비범한 지각 능력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비적 참여라는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로 분화된 직관을 가진 개인이 타인에게서 흘러나오는 무의식적 내용에 압도당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현대의 인레인 아론 박사가 연구한 매우 민감한 사람에 대한 개념은 융의 초기 관찰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20%가 높은 감각적, 정서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것은 그보다 더 구체적인 전체 인구의 약 1%에 불과한 내향적 직관형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깊이 느끼는 것을 넘어 무의식적인 패턴을 놀라울 정도의 명확함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융은 이들이 분화된 직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뇌는 명백한 사회적 신호뿐만 아니라 억압된 감정, 숨겨진 심리적 패턴까지 처리합니다. 그들은 억지로 웃는 미소 뒤에 숨은 우울을 보고 자신감 넘치는 발표 이면에 깔린 절박함을 감지하며 한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기로 합의한 집단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융은 기록했습니다. 위험은 지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고립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보는 사람은 사회가 차마 마주 볼 수 없는 거울이 된다. 이것이 바로 5월 기능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가장 큰 짐이 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 즉 그림자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림자 투사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부모의 살지 못한 삶보다 자녀와 주변 환경에 더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썼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관계에 확장됩니다. 어떤 사람의 명확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가 비춰질 때 무의식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여 통합하거나 아니면 그 거울을 공격하거나. 융은 임상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 단지 문제를 관찰했을 뿐인데도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비난받는 것입니다. 그의 환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상대방은 부정적이거나 드라마를 만든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명백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비판적인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양 현상이라 불리는 심리적 방어 기제였습니다.